옛날 옛적에 소금 장수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소금 장사를 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소금집만 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소금 장사에는 아주 이골이 났지 않겠습니까? 소금을 기름종이로 덮어 가지고 다니는데 이 기름종이가 소금의 절대로 절어서 물기를 머금으면 눅눅해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굳을만 하면 기름종이가 먼저 눅눅해지니까 이 사람이 비가 올 걸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기름종이가 눅눅해지면 두고 봐라.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비가 온다. 소금 장수가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신통하게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야 기름종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그러지만 딴 사람들은 내막을 잘 모르니 그저 신통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이 소금 장수를 기막힌 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고을의 변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변인고 하니 그 고을의 원이 부임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신관 사또가 하룻밤 자고 나면 싸늘한 시체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벌써 여러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그 고을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신통한 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어찌어찌해서 대궐에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어쩌겠습니까? 당장 불러올리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 장수가 임금한테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소금 장수는 걱정이 태산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기름종이 하나만 믿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임금한테까지 불려가는 신세가 됐으니 앞일이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해. 나라에 뽑혀가는 도인이라고 해서 좌우의 역졸들이 떡 벌어지게 옹의를 하고 가니 도망을 칠 수가 있나. 소문이 날 대로 난 판국에 이제 와서 난 아니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는데 가다가 일행이 주막에 들게 됐습니다.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밤이 이슥해서 방에 누워 있는데 주막 과부주모가 문 밖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 하나뿐인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몸져 누워 있는데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병이 워낙 깊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니 높으신 도술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 참. 40평생 소금집만 지고 다닌 주제에 죽을 목숨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인 행세나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주모더러 잘 알았으니 물러가 있으시오. 내가 조만간 방도를 알려줌세.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서 밖에 나와 어정거렸습니다. 마당에 나와 어정거리다 보니 마당 구석에 오래된 빨래 방망이가 하나 자빠져 누워있거든 말입니다. 누가 쓰다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 하도 답답해서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방망이야, 방망이야, 일을 어쩌면 좋으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걱정 있으세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 방망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망이가 말을 해.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싶어서 방망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주막 안악내 아들이 알아누워서 다 죽어가는데 나더러 고쳐달라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방망이가 하는 말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막을 지을 때 집터 밑에 해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어서 그 해골 귀신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니 방구들을 파고 해골을 드러내어 딴 데 묻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그 길로 주막에 가서 주인더러 방구들을 파보라고 일렀습니다. 방구들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해골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더니 그 집 아들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소금 장수 이름이 더 나서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목숨을 살려놨으니 입에 침이 마르게 용하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방망이를 아예 비단보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는 골골마다 도인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면 소금 장수는 방망이한테 물어보고 척척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니 다들 혀를 내두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궐까지 갔습니다. 임금이 소금 장수를 조용히 불러다가 아무데 고을에 기이한 일이 있어 너를 불렀다. 그 고을의 원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어 나오기가 여러 차례이니 이게 어인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방망이가 있으니 마음 푹 놓고 아, 그것은 저를 그 고을 원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가기만 하면 모두 송장이 되어 나와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임금이 당장 소금 장수에게 벼슬을 주어서 그 고을 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원이 되어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재주가 없으니 방방이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방망이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나 좀 도와주지 않으련.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망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 뒤에 수백 년 묵은 고목이 있는데 그 나무 구멍 속에 백여우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백여우들이 조화를 부려서 원을 죽게 만드니 그놈들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없앤단 말이냐? 장작 300짐을 마련하여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3,000발을 꼬아 장작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용한 사냥꾼 30을 뽑아 고목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에 불을 지르십시오. 여우들이 놀라 뛰어나오거든 사냥꾼더러 활을 쏘게 하십시오. 한 마리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금 장수가 그대로 했습니다. 장작 300짐을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3,000발로 묶었습니다. 활 잘 쏘는 사냥꾼 30을 뽑아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 더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니 이 여우 3마리가 뛰어나오는데 사냥꾼들이 활을 쏘아 2마리는 마치고 1마리는 놓친 것입니다. 어찌됐든 백여우가 없어지니까 그 고을도 조용하게 됐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고을 원이 되어 정사를 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이번에는 이웃나라 임금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고 이웃나라고 간에 임금이 부른다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갔습니다. 가면서 방망이한테 물었습니다. 이웃 나라 임금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 것이냐? 방망이 너는 알고 있지 가르쳐 주렴. 그랬더니 방망이가 하는 말이 그때 백여우 3마리를 다 못 죽이고 1마리를 놓친 것이 화근입니다. 그 여우가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예쁜 여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나라 임금의 첩이 되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 병에는 우리나라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고 임금을 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당신 간을 빼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가기만 하면 죽을 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방망이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망이가 가르쳐 주기를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백두산 아래 아무 마을에 가면 삼족구라는 다리 3 달린 개가 있을 것이니 그 개를 사다가 도포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가십시오. 제 아무리 사악한 백여우라도 삼족구한테는 못 당할 것입니다. 하기에 그대로 했지 않겠습니까? 참 백두산 아래에 가니까 몸집은 조그마한데 털 색깔이 검고 다리가 3 달린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를 큰돈을 주고 사서 도포 소매 속에다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이웃나라 대궐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후원 별당에 가서 첩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원 별당으로 갔습니다. 12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에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데 진맥을 하는 척하고 소매 속에서 삼족구를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삼족구가 멍하고 한 번 짖더니 훌쩍 뛰어서 누워있는 여자 목을 단번에 물어버리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캥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백여우가 돼서 꼬리를 2발이나 뻗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는 죽을 목숨이 살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이제까지 도인 노릇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모두 방망이 덕분이라 비단보에 싼 방망이를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하면 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했더니 방망이가 갑자기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본래 의주 사는 뱃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장사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는데 제 혼이 저승에 들지 못하고 강에서 빨래하는 안아기 방망이에 붙어 떠돌아다니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 식구들이 아직 의주에 살고 있으니 부디 저를 거기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소금 장수가 그 말을 듣고 의주에 있는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보니 식구들은 장사하러 나간 가장의 생사를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방망이를 내놓고 그동안 사정 이야기를 하니 식구들이 모두 방망이를 얼싸안고 슬피 울지 않겠습니까? 방망이도 슬피 울다가 이제 나는 식구들을 만나서 여한이 없으니 부디 조상 무덤 밑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혼도 편안히 저승에 들 것입니다. 하거든. 그래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방망이를 후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의 식솔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평생 먹고 살게끔 했습니다. 그 이후 소금 장수는 도인 노릇을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 청을 하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방망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어서도 남겨진 식솔들을 걱정해서 이승에 머문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모두 이런 방망이이지 않겠습니까? 자나깨나 자식들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 말입니다. 부모님께 아주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